보라카이 여행 일정 짤 때 호핑 투어 언제 넣으면 좋냐는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제가 땡큐 보라카이 13년 운영하면서 일정 순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자주 겪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간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일정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 일정을 채우시면 편해요. 오늘은 3박 4일, 4박 5일 여행 일정에 투어 순서 정하는 방법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다음으로 나머지 시간 채우는 법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마사지 예약 시간 기준도 오늘 짚어드릴 거예요. 5시 반 예약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호텔 옮기는 날 호핑 투어 해도 되냐는 질문도 많이 하세요. 이 답도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선셋 세일링부터 예약해 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건 제가 왜 추천 안 하는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보라카이 일정은 자유시간이나 마사지부터 채우시면 나중에 다시 변경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하루나 반나절을 쓰는 투어 날짜부터 먼저 확인하고 넣으시는 게 좋아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건 호핑 투어가 가능한 날짜예요. 보라카이 호핑 투어는 홀순날 진행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는 고래상어 투어 날짜를 정하세요. 오전부터 점심 무렵까지 하는 투어라 먼저 넣는 게 편해요. 말룸 파티는 하루를 거의 전부 쓰는 일정이에요. 말룸 파티 가고 싶으면 다른 액티비티보다 먼저 날짜를 잡아야 돼요. 스쿠버 다이빙이나 파라세일링은 긴 투어 날짜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으로 넣으세요. 오전이나 오후에 넣을 수 있어서 남는 시간에 붙이기 편해요. 마사지랑 비치, 수영장에서 보내는 자유시간은 마지막에 넣어도 충분해요. 큰 일정 사이에 남는 시간을 보고 배치하시면 돼요. 순서는 호핑 투어, 고래상어 투어, 말룸 파티처럼 긴 투어가 먼저예요. 그 다음 짧은 액티비티랑 마사지, 자유시간을 넣으시면 돼요. 이 순서만 잘 잡아도 예약 때문에 전체 일정을 다시 바꾸는 일이 줄어요. 지금부터 3박 4일이랑 4박 5일 일정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은지 볼게요. 3박 4일 여행은 도착일이랑 출발일 빼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날이 이틀 뿐이에요. 생각보다 일정을 넣을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아요. 현재 2026년 8월 기준 보라카이 직항 출국편은 오후 1시예요. 오전 8시쯤 보라카이에서 출발해야 돼서 마지막 날 일정은 조식 정도? 보라카이 처음 오시는 분이 3박 4일에 휴양 반, 액티비티 반으로 나누기는 솔직히 짧아요. 저는 둘째 날이랑 셋째 날 오전을 액티비티 중심으로 쓰는 걸 추천드려요. 호핑 투어는 하루를 전부 쓰지 않아서 3박 4일에도 넣기 좋아요. 저희 땡큐 보라카이 호핑 투어는 오전에 시작하고 오후 1시 반쯤 끝나서 오후 일정에 마사지나 자유시간을 넣기에도 좋아요. 고래상어 투어도 오전 일찍 출발해서 12시 반에서 1시쯤 돌아와요. 점심 먹고 파라세일링이나 마사지, 자유시간을 넣을 수 있어요. 3박 4일로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말룸 파티 투어는 먼저 추천하지는 않아요. 하루를 거의 전부 쓰는 투어이기 때문에 4박 5일 오시거나 재방문 손님들이 하루 잡고 다녀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3박 4일이라면 호핑 투어와 고래상어 투어부터 확인해 보세요. 둘 다 할지 아니면 하나만 할지는 본인 의사에 따라 정하시면 돼요. 짧은 일정에 하고 싶은 걸 전부 넣으면 이동만 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둘째 날과 셋째 날에 가장 하고 싶은 것부터 먼저 넣으세요. 4박 5일은 긴 투어를 넣고도 하루 정도 자유시간을 남길 수 있어요. 액티비티와 휴양을 같이 원하신다면 훨씬 편한 일정이에요. 둘째 날이랑 셋째 날에는 호핑 투어나 고래상어 투어처럼 꼭 하고 싶은 걸 넣으세요. 가장 중요한 투어부터 잡아야 남은 날을 편하게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둘째 날 호핑 투어, 셋째 날 고래상어 투어를 넣을 수 있어요. 투어 마치고 마사지나 자유시간을 즐길 수도 있고요. 말룸 파티를 하고 싶다면 저는 3박 4일보다는 4박 5일 오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하루를 전부 써도 일정에 다른 투어를 넣거나 자유시간을 충분히 넣을 수 있거든요. 휴양 반, 액티비티 반을 원하신다면 둘째 날이나 넷째 날을 비워두세요. 페어웨이, 샹그릴라, 모벤픽, 크림슨 같은 리조트에서 하루 쉬는 거예요. 휴양은 시간 남으면 해야지 하면 정작 그 시간에 다른 걸 할 수도 있거든요. 처음부터 반나절 정도 비워둬야 수영장이나 비치에서 제대로 쉴 수 있어요. 4박 5일 일정은 하고 싶은 큰 일정부터 넣고 남은 하루만 정하시면 돼요. 더 놀고 싶으면 액티비티를 더 넣고 쉬고 싶으면 하루 정도 비워두세요. 이틀은 액티비티, 하루는 자유시간으로 잡아도 좋아요. 본인 여행 스타일에 맞춰서 둘째 날이나 마지막 날 하루를 정하시면 돼요. 호핑 투어는 가격만 비교하시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분위기부터 보세요.
같은 바다에 나가도 파티하는 호핑과 여유롭게 물놀이하는 호핑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음악 크게 틀고 춤추고 술 마시는 분위기가 좋다면 파티형 호핑이 맞아요. 보라카이 파티 호핑을 검색해서 프로그램이랑 분위기를 비교해 보세요. 저희 땡큐 보라카이는 파티형 호핑을 지향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오거나 아이와 함께 오는 가족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가족끼리 편하게 물놀이하고 싶거나 시끄러운 분위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 보트 위 파티보다 바다에서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보는 분들께 잘 맞아요. 물놀이를 좋아하는 커플이나 친구끼리 오는 우정여행도 많이 오세요. 여유롭게 스노클링하고 수중사진과 영상을 남기고 싶은 분들이요. 수영을 못해도 물이 조금 무서워도 괜찮아요. 제가 직접 물속에 같이 들어가서 1대1 지도해드리면 아 하고 스노클링을 마스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라카이 여행 와서 스노클링 끌려다니면 다른 데서도 끌려다니셔야 돼요. 프리다이빙 체험도 누구든 가능해요. 저랑 현지 스태프들이 물속에서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사진과 영상도 촬영해드려요. 어떤 호핑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파티를 원하는지, 여유로운 물놀이를 원하는지 먼저 정하시면 돼요. 파티보다 여유로운 물놀이와 수중 촬영을 원한다면 땡큐 보라카이 스타일이 잘 맞아요. 여행 날짜가 정해지면 가능한 홀수날부터 확인해보세요. 호텔 옮기는 날인데 호핑 투어 해도 되냐는 질문도 많이 받아요. 제 대답은 땡큐 보라카이 오전 호핑 기준으로 그날이 오히려 넣기 좋아요. 보통 체크아웃은 12시, 체크인은 2시나 3시쯤이에요. 12시에서 3시 사이 시간이 붕 뜨는 거죠. 아침에 조금 일찍 체크아웃하고 호텔에 짐을 맡기시면 돼요. 비치타월은 거의 대부분 호텔에서 빌려주지만 호텔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좋아요. 짐을 맡기고 비치타월 빌려서 오전 호핑 투어를 재미있게 진행하시면 돼요. 호핑 투어는 오후 1시 반쯤 끝나니까 호텔로 돌아가 짐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옮기시는 호텔로 이동해서 체크인하거나 먼저 식사를 하셔도 괜찮아요. 출국 전날 호핑 투어가 힘들까봐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아요. 오전 호핑 투어는 1시 반쯤 끝나서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혹시 피곤할까봐 걱정되시면 3시 마사지를 바로 이어서 받으시면 더 좋아요. 마사지 끝나고 저녁까지 시간도 넉넉하기 때문에 다음날 오전 출발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호텔 이동일이나 출국 전날이라고 무조건 호핑 투어를 피할 필요는 없어요. 오전 호핑이 끝나는 시간을 알고 넣으면 애매하게 비는 시간을 잘 쓸 수 있어요. 호텔 이동일이나 출국 전날에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마사지 언제 받는 게 좋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오후 3시나 저녁 8시를 추천해요. 3시는 점심 먹고 나서 8시는 하루 일정 끝난 뒤에 넣기 좋아요. 오후 3시는 오전 투어나 점심 뒤에 바로 이어서 받기 좋아요. 저녁 8시는 선셋과 저녁 식사까지 마친 뒤 하루를 마무리하기 좋고요. 5시 반 시간을 많이 원하시는데 이 타임은 선셋 시간이랑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라카이 선셋을 볼 계획이라면 이 시간을 피해서 예약하시는 게 좋아요. 선셋 때문에 저녁에 마사지를 잡았는데 막상 그날 선셋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땡큐 보라카이로 예약해 주셨다면 제가 시간 조정 가능한 경우 조정해 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다들 1일 1마사지 한다고 하지만 매일 전신 마사지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전신 마사지 2번, 발 마사지 1번 정도로 섞는 걸 추천드려요. 전신, 발로 넣거나 전신, 발, 전신으로 배치하시면 돼요. 도착한 날 저녁, 호핑 투어 후, 마지막 날 3시처럼 마사지를 나눠서 넣으세요. 마사지 샵도 다 같은 기준으로 고르시면 안 돼요. 내가 실력을 볼 건지 분위기나 가격부터 볼 건지 정하셔야 돼요. 마사지 실력이 좋은 곳, 분위기까지 좋은 곳, 가격 대비 괜찮은 곳과 발 마사지 잘하는 곳도 따로 있어요. 저는 제가 15년 동안 직접 받아본 경험이랑 손님들 만족도를 같이 보고 원하시는 기준에 맞춰서 추천해드리고 있어서 마사지 추천 원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선셋 세일링을 미리 예약해두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우기든 건기든 사전 예약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계절마다 이유가 조금 다른데 이건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기에는 화이트비치 바람과 파도 때문에 세일링을 못하는 날도 있어요. 선셋이 보이지 않는 날도 있어서 저는 미리 예약하는 걸 추천하지는 않아요. 건기에도 예약했다고 해서 선셋이 가장 예쁠 때 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타려는 사람은 많고 보트는 한정돼서 저는 시간으로 나뉠 수 있어요. 해가 지기 전부터 해가 진 뒤까지가 선셋 타임인 건 맞아요. 근데 내가 기대한 딱 그 순간에 탈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셋 세일링은 현지에 오셔서
당일 선셋 여부를 확인하고 당일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반대로 호핑 투어나 고래상어 투어, 마사지처럼 꼭 넣을 건 미리 예약하세요. 여행 일정이 정해지면 바로 예약하시고 늦어도 출발 일주일 전에는 하셔야 편해요. 현지에 와서 예약해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현지에 와서 예약을 하시면 예약이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선셋이 있을지 없을지 봐야 하는 선셋 세일링 일정만 현지에 와서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현지에서 예약이 가능하더라도 남아있는 시간에 맞춰서 내 일정을 바꿔야 할 수도 있어요. 원하는 일정대로 움직이려면 미리 예약하는 게 정답이에요. 자, 오늘 나온 기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하루나 반나절 쓰는 투어부터 잡고 나머지 일정을 채우시면 돼요. 3박 4일은 호핑 투어랑 고래상어 투어 중심으로 일정 짜는 걸 추천드려요. 4박 5일은 큰 투어를 먼저 넣고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휴양으로 비워두셔도 좋아요. 마사지는 전신 2번, 발 마사지 1번 정도로 섞어보세요. 오후 3시나 저녁 8시가 좋고 선셋을 볼 계획이라면 5시 반은 피하세요. 파티보다 여유로운 물놀이와 프리다이빙 체험, 수중 촬영을 원한다면 저희 땡큐 보라카이 호핑이 잘 맞아요. 부모님이나 아이와 함께 오는 가족, 커플, 친구들끼리 우정여행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특히 MBTI가 I라면 제가 불편하지 않은 성까지만 말 걸게요. 파티하는 호핑 투어 찾으시면 보라카이 파티 호핑이 많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의 호핑 투어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희 땡큐 보라카이 호핑 투어랑 마사지 예약은 네이버 스토어나 카카오톡으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 링크 참고해 주시면 돼요. 여행 날짜가 정해졌다면 원하는 날짜랑 시간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자, 오늘 알려드린 순서대로 일정 짜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답글 하나하나 남겨드릴게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보라카이 여행 정보 이어갈게요.